인생여정TV 특별판 실화 크리스마스의 기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은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화 떠나지 못한 사람들. 항구는 아직 어둡습니다. 새벽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차갑고 밤이라고 하기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 있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기대어 밀리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한 딸이 늙은 어머니의 신발을 벗깁니다. 신발 안은 젖어 있고 발은 이미 감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손을 내젓지만 무릎이 먼저 꺾여 주저앉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발을 문지르며 고개를 숙입니다. 입술이 떨리다가 결국 말이 새어나옵니다. 미안해요, 엄마. 그 말은 아주 작지만 딸의 가슴에는 크게 남습니다. 왜 더 일찍 모시지 못했는지, 왜 항상 나중에야 손을 잡는지, 누가 묻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문장이 먼저 생깁니다. 그때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부두 반대편에서 쇳소리가 울립니다. 사람보다 먼저 상자가 올라갑니다. 총과 탄약, 군수품이 적힌 상자들입니다. 크레인이 움직일 때마다 금속이 부딪히고 그 소리에 사람들의 어깨가 움찔합니다. 아이를 아는 아버지는 아이의 입을 막습니다. 울음이 나쁜 게 아니라 울음이 위험해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군의 외침이 날아옵니다. 민간인 탑승 불가. 짧고 단단한 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사람들의 얼굴이 동시에 꺼집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는 바다를 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때 부두 끝에서 노인 하나가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손을 뻗지만 서로 밀리며 중심을 잃습니다. 노인은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 와중에도 누군가는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살려달라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가판위 선장이 그 장면을 봅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봅니다. 부관이 옆에서 적재표를 내밉니다. 숫자와 무게가 정확히 적힌 종이입니다. 선장님, 규정상 화물 우선입니다. 선장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래를 봅니다. 맨발로 서 있는 노인, 아이를 안고 떨고 있는 아버지, 서로를 붙잡고 버티는 사람들. 그 얼굴들은 숫자로 셀 수 없습니다. 무전이 울립니다. 출항 준비. 반복한다. 출항 준비. 밧줄이 하나씩 팽팽해집니다. 시간이 줄어듭니다. 사람들의 숨도 같이 줄어듭니다. 선장은 종이를 접습니다. 아주 천천히 신중하게요. 그리고 낮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부관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답이 없는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선장은 종이를 다시 펴고 첫 줄에 선을 긋습니다. 그 선 하나로 배의 운명이 바뀝니다. 부관이 말합니다. 이러면 끝입니다. 선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끝이라는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난간을 더 세게 잡습니다. 마치 자기 손이 떨리면 아래 사람들도 같이 떨어질 것처럼요. 아래에서 누군가 속삭입니다. 배가 우리를 봤대. 그 말은 희망이기도 하고 절망이기도 합니다. 기대했다가 버려지는 순간이 가장 아프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전이 다시 울립니다. 출항까지 10분. 딸은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올려다보며 아주 작게 웃습니다. 그 웃음은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버티자는 뜻입니다. 배는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이 누군가의 평생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화 문을 열 것인가? 무전은 더 짧아집니다. 말이 줄어든다는 건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출항 준비 완료 보고, 민간인 탑승 금지 같은 말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갑니다. 부두에서는 밀침이 시작됩니다. 군이 밀고 사람들은 밀리면서도 서로를 붙잡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한 아버지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립니다. 아이의 발이 허공에서 흔들립니다. 군의 손이 아이를 가로막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이를 다시 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가슴에 묻으며 오래 보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 이 얼굴을 오래 보면 다시는 떼어낼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딸은 어머니를 업으려다 또 멈춥니다. 허리가 버티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딸의 목을 감싸며 속삭입니다. 괜찮다. 그 말은 딸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지만 딸은 압니다.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요. 나중에 내가 저렇게 말하게 된다면 누가 나를 믿어줄까? 생각은 질문이 되기 전에 가슴을 누릅니다. 갑판 위에서 선장은 밧줄을 봅니다. 밧줄은 이미 반쯤 풀려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결정을 미루는 시간뿐입니다. 부관은 선장을 보지 못하고 바다를 봅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돌아올 수 없게 될 것 같아서요. 선장님, 지금 멈추지 않으면 상부에서 바로 문제 삼을 겁니다. 부관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선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선장은 화물칸 문 앞에 섭니다. 문은 닫혀 있고 안은 비어 있습니다. 원래라면 물건이 가득 차야 할 공간입니다. 선장은 그 공간을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 몇 명이 숨 쉴 수 있는지로 봅니다. 누울 수 있는 노인, 안길 수 있는 아이, 기대어 설 어깨를 떠올립니다. 그 상상은 계산보다 빠르고 규정보다 무겁습니다. 부두 쪽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 누군가 쓰러졌다는 외침입니다. 이번에는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달려들지만 군이 막아서며 뒤로 물립니다. 여자는 바닥에 앉은 채 아이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계속 쓰다듬습니다. 마치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요. 선장은 그 모습을 봅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 장면이 마음속에 깊게 박힙니다. 저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오늘을 어떻게 기억할까? 질문은 소리 없이 스며듭니다. 무전이 다시 울립니다. 출항까지 5분. 부관의 손에 땀이 찹니다. 선원들은 눈치만 봅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선장은 숨을 한 번 고릅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합니다. 문 여세요. 그 말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판 전체가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관은 잠깐 서 있다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 고개 숙임에는 복종이 아니라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납니다. 금속이 움직이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에 부두의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듭니다. 아직 믿지 못한 눈빛들입니다. 누가 먼저 움직여야 할지 몰라 모두가 서로를 봅니다. 그때 한 여자가 아이를 앞으로 내밉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손을 타고 천천히 이동합니다. 그 손길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나부터가 아니라 이 아이부터입니다. 그 장면을 본 군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선원이 손짓합니다. 올리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 하나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달려들지 않습니다. 밀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바로 잡아줍니다. 이상하리만큼 질서가 생깁니다. 부관은 선장을 봅니다. 정말 끝입니다. 선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끝이라는 말 속에 다른 의미가 섞여 있다는 걸 압니다. 이 선택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요.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같은 선택을 할까? 그 질문은 이미 늦었습니다. 화물 상자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사람이 들어옵니다. 공간의 주인이 바뀝니다. 배 안은 곧 숨과 체온으로 가득 찹니다. 누군가는 중얼거립니다. 살 수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두가 움직입니다. 살기 위해서요. 무전이 또 울립니다. 출항. 밧줄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배가 아주 조금 항구에서 떨어집니다. 아직 모든 사람이 올라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숨이 막힙니다. 배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배가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무엇을 남길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사마배 안은 전쟁이었다. 배가 항구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안쪽의 공기가 바뀝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그 깨달음은 안도보다 먼저 공포로 옵니다. 문이 닫히자 숨이 막힙니다. 화물칸은 원래 사람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닙니다. 바닥은 차갑고 천장은 낮습니다. 사람들은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해 서 있다가 서로의 어깨에 기대기 시작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는 걸 몸이 먼저 압니다. 아이 하나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버지는 아이의 입을 급히 막고 고개를 숙입니다. 울음이 죄가 되는 순간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옆 사람이 자기 외투를 벗어 아이 위에 덮습니다. 말은 없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감정이 무너질까 봐요. 배가 크게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중심을 잃고 비명이 터질 듯 하다가 삼켜집니다. 누군가는 바닥에 주저앉고 누군가는 벽을 붙잡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넘어집니다. 주변에서 손이 여러 개 뻗어 올라옵니다. 잡아당기고 밀고 끌어올립니다. 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립니다.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 대신 더 꽉 붙잡습니다. 여기서는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물 문제로 언성이 오릅니다. 누군가 더 마셨다는 말이 돌고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때 군의관이 들어옵니다. 그는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합니다. 여기서 한 분 쓰러지면 다 위험해집니다. 그 말에 공기가 식습니다. 맞는 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물통을 내려놓고 서로를 봅니다. 내가 조금 덜 마셔도 괜찮을까? 그 질문은 말이 되지 못하고 행동으로 바뀝니다. 갑판 위에서 선장은 항로를 확인합니다. 배는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부관은 계산표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듭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배는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선장님, 이 상태로는 폭풍을 만나면. 부관의 말은 끝나지 않습니다. 선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끝까지 듣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다를 봅니다. 바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배 안에서는 밤이 됩니다. 불은 최소한으로 켜지고 사람들은 눈을 감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습니다. 고향 생각이 먼저 옵니다. 남겨둔 집, 두고 온 부모, 말하지 못한 인사. 그날 한 번만 더 안아드렸다면. 그 생각은 밤에 더 날카롭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의 등을 두드립니다. 조금만 참자. 아이에게 하는 말이지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옆 사람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은 짧지만 마음은 이어집니다. 그때 배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립니다. 이번엔 모두가 숨을 멈춥니다. 아이 울음이 터지고 어른들은 동시에 몸을 숙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 같은 자세입니다. 서로를 덮고 서로를 지킵니다. 선장은 난간을 잡고 버팁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파도가 선체를 두드립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중 지금 이 선택을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지.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요. 배 안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앞으로 더 큰 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안의 질서가 곧 시험대에 오를 거라는 것을요. 다만 하나는 압니다. 지금 이 순간을 넘기지 못하면 다음은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는 것을요. 사화 기적의 탄생. 밤과 아침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배 안에서는 시간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져나갈 뿐입니다. 사람들은 눈을 붙였다가도 작은 흔들림에 다시 깹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마음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그때 짧은 신음이 들립니다. 처음엔 모두 모른 척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반복되고 점점 분명해집니다. 한 여자가 배 안쪽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손은 바닥을 움켜쥡니다. 군의관이 다가가고 잠깐 얼굴이 굳습니다. 지금입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동시에 움직입니다. 담요를 끌어오고 외투를 벗고 벽처럼 둘러섭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이 배 안에서는 망설이는 시간이 더 위험하다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여자의 신음과 파도 소리가 겹칩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리고 누군가는 눈을 감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같이 버티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세상은 조금 달라질까?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가슴에만 남습니다. 갑판 위에서 선장은 보고를 받습니다. 그는 잠깐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간을 더 세게 잡습니다. 이 배에서 생이 시작된다는 건 이 항해가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배 안에서 울음이 터집니다. 짧고 날카롭고 분명한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순간 얼어붙었다가 동시에 숨을 내쉽니다. 누군가는 주저앉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읍니다. 군의관이 말합니다. 살았습니다. 그 한 문장이 배 안을 가릅니다. 전쟁 같은 침묵을 깨는 말입니다. 한 노인이 중얼거립니다. 그래 살아야지. 그 말은 아이에게 하는 말이면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깐의 망설임 뒤 누군가 말합니다. 김치라고 부르죠. 웃음이 날 듯하다가 멈춥니다. 웃음보다 책임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오늘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 모두가 떠올립니다. 배는 다시 흔들립니다. 폭풍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부관은 선장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선장님, 항로를 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선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틀면 살 수 있는 사람과 버려야 할 사람이 갈라집니다. 그 선택을 지금 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신이라면 누구를 남길까? 그 질문은 너무 잔인해서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배 안에서는 또 다른 여자가 배를 움켜쥡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놀라지 않습니다. 두려움보다 먼저 준비가 됩니다. 이 배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도망치는 배가 아니라 버티는 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장은 바다를 봅니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의 결이 느껴집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항해의 끝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리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사람을 태운 선택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배 안의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봅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가까워진 얼굴들입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배가 무사히 닿는다면
나는 오늘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압니다. 다음 파도는 이 배를 시험할 거라는 것을요. 오와 아무도 죽지 않았다. 배는 더 이상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몸은 한계에 와 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본능처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 안에서는 다시 진통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놀라는 사람도 숨을 삼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한 번 겪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움직입니다. 외투가 벗겨지고 담요가 겹쳐지고 몸이 벽이 됩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습니다. 이 배에서는 순서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군의관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손은 떨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 손 위에서 또 하나의 울음이 터집니다. 이번 울음은 더 작고 더 약합니다. 사람들은 숨을 멈춘 채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울음이 끊기지 않는 걸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숨을 내쉽니다. 누군가 중얼거립니다. 또 살아났네. 그 말은 기쁨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확인이요. 사람들은 아이를 보며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늙었을 때 오늘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 배가 흔들립니다. 이번엔 더 큽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몸을 낮춥니다. 아이 위로, 노인 위로, 서로 위로. 몸이 겹겹이 쌓입니다. 누군가의 팔이 누군가의 목을 감싸고 누군가의 등이 방패가 됩니다. 그 순간 숨이 가빠지던 노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군의관이 달려옵니다. 노인의 얼굴은 잿빛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포기하는 것 같아서요. 군의관은 끝까지 손을 놓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물을 아끼던 사람들이 자기 몫을 내밉니다. 외투를 벗어덮고 체온을 나눕니다. 노인의 가슴이 크게 오르내립니다. 잠시 멈췄던 숨이 다시 이어집니다. 그 순간 배 안 어디선가 아주 작은 탄성이 새어나옵니다. 소리내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럴 여유도 그럴 용기도 없습니다. 다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직 살아있다. 갑판 위에서 선장은 보고를 받습니다. 사망자 수를 묻는 질문에 군의관이 고개를 젓습니다. 없다는 뜻입니다. 선장은 잠시 말을 잃습니다. 이 항해에서 처음으로 계산이 아닌 감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입니다. 이번엔 분명합니다. 남쪽의 따뜻한 섬 거제도입니다. 사람들은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입니다. 정말로 다 살아서 닿는 걸까? 그 문장이 마음속에서 맴돕니다. 배가 천천히 항구로 들어옵니다. 문이 열리자 바깥 공기가 밀려옵니다. 차갑지만 이상하게 따뜻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내립니다. 그때 항구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따뜻한 거제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묻지 않습니다. 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대신 말합니다. 방 있어요. 밥부터 드세요. 아이부터 안으로 들이세요. 누군가는 자기 집 방을 내줍니다. 누군가는 남은 쌀을 퍼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피난민들에게 자기 삶의 일부를 내어줍니다. 그 모습 앞에서 사람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고맙다는 말이 너무 작게 느껴져서요. 마지막으로 배에서 내려온 아이가 있습니다. 김치 파이브입니다. 아직 숨이 고르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지만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아이는 건강하게 살아남아 지금도 거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잊지 못합니다.
이 항해가 단순한 피난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건 전쟁 중의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6화 크리스마스의 기적. 항구의 밤은 조용합니다. 파도 소리도 사람들의 숨도 낮아집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믿게 된 얼굴들이 불빛 아래 하나씩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바닥에 주저앉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봅니다. 끝났다는 안도보다 끝까지 버텼다는 실감이 더 늦게 옵니다. 배는 항구에 묶여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조사도 보고도 책임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문서도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먼저 내리고 아이들이 먼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제도 마을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군복도 명령도 없습니다. 그들은 묻지 않습니다. 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대신 말합니다. 방 하나 더 비어 있어요. 밥부터 먹입시다. 아이 추우니까 안으로. 누군가는 자기 방을 내어줍니다. 누군가는 이불을 꺼내옵니다. 누군가는 남은 쌀을 씻어 밥을 짓습니다. 피난민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거제 사람들의 손에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많은 이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질문은 말이 되지 못하고 가슴에 남습니다. 아이 울음이 다시 들립니다. 김치 5입니다. 이 배에서 태어난 마지막 아이입니다. 주민 하나가 아이를 받아 안고 말합니다. 살았네. 그 말은 확인이자 축복입니다. 아이는 작고 연약하지만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다시 봅니다. 이제는 피난민의 얼굴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누군가는 부모를 떠올리고 누군가는 자신의 노후를 떠올립니다. 저때 나를 업어준 사람이 없었다면 그 생각은 오래 남아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선장은 배 위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환호를 받지 않습니다. 연설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항구를 바라봅니다. 그가 한 일은 규정을 어긴 일이었고 동시에 사람을 살린 일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영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날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총 대신 아이 울음이 들렸고 절망 대신 방 하나가 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날을 오래 기억합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요. 이 이야기는 1950년 크리스마스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척의 화물선이 정원보다 훨씬 많은 1만 4천 명이 넘는 피난민을 태웠고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모두를 살려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메러디스 빅토리오입니다.